안녕하세요.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에 돌입했나요? 저희 집 첫째도 4주 계획 세우고 이번 주가 첫 주라면서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친구들을 보면 내신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내신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신을 위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중학교 내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준비할 시간에 고등 선행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입을 치르지 않고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한다면 틀린 말도 아니죠. 일반고 진학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중학교 내신 점수의 활용도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중학교 내신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평소에 고등학교 선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면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내신 성적이 학습에 대한 성취도를 확인하는 지표가 돼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도 멈춰야 할 테고 방법과 방향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는 동안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분명히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학교 공부를 정확히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중학교 공부를 적당히 하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달린다면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학교 때 다져지지 않은 공부 근육이 갑자기 고등학교 때 튼튼하게 발휘될 수는 없잖아요. 중학교 때 국어 문법이나 문학, 비문학을 스스로 집중해서 공부해보지 않고서 학원에서 하는 고등학교 선행만으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등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중등 심화를 공부해 두는 것이 그리고 중학교 내신 결과도 높게 받아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중학교 내신 공부를 마치 고등학생이 된 것처럼 해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진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생각하는 깊이 자체가 꽤 차이 날 겁니다.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더 깊게 파고드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한다는 것은 분명 고등학교 공부의 출발선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신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과목별로 공부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특정 단원의 개념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의 학습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공부할 때 제대로 해두어야 합니다. 교과서로 개념 공부를 하고 기본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좋죠. 2단계에서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기본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단계 수준을 높여서 응용 문제와 개념 심화 문제를 연습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수학 문제집이나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 같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자료에 응용 문제와 심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을 풀어보는 거죠. 문제를 풀 때는 모르겠다고 바로 답안지를 확인하지 말고 적용된 개념과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끝까지 풀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고민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은 답안지를 봐도 되지만 그 문제는 따로 표시하거나 다른 노트에 적어둔 후에 나중에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끝까지 풀어보라 했다고 개념과 유형 정도의 문제에서까지 시간을 너무 들여 고민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개념과 유형 문제를 잘 모르겠어서 끙끙거리는 건 분명히 개념 원리가 잘 정리되지 않았거나 잘못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시 한번 개념 원리를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을 가진 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이죠. 개념과 유형 문제를 거뜬히 풀게 된 다음 심화 문제를 풀 때 끙끙거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목은 국어인데요. 국어는 필기를 꼼꼼히 하면서 생소한 단어가 나오거나 하면 뜻을 찾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에서는 주제, 화자의 상황과 정서, 시어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하고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잘 파악해서 정리해 놓아야 하죠.
비문학은 글의 주제 요약이나 핵심 문장을 잘 알아두어야 하고요. 문법은 기본적인 원리를 잘 파악하고 많은 예를 같이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영어예요. 영어는 우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시험 범위 단어를 모두 암기해야 합니다. 막연히 알고 있거나 헷갈리는 단어가 있다면 확실하게 외워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주요 표현이나 문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법을 설명할 때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까지도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은 혼자 끊어읽기를 하면서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봐야 합니다. 물론 본문 암기가 되면 가장 좋고요. 네 번째 과목은 과학인데요. 과학은 실험 과정과 결과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프나 사진, 그림을 유심히 보고 이해한 후에 암기해야 하죠. 노트에 따로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과학에서 실험 과정과 결과를 외워야 한다면 그 부분을 직접 그려보면 좀 더 수월하게 외워질 겁니다. 저희 아이도 과학 공부할 때는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요. 반투명 모는 메모지를 활용하니까 어렵지 않게 옮겨 그리더라고요. 과학 공부하면서 미술 못한다고 자책하면 안 되니까 모는 메모지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흐름 파악에 신경 쓰면서 중요 개념이나 내용을 암기하는 거죠. 사진이나 도표 또한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수업 전에 짧은 시간 동안 교과서를 가볍게 읽는 예습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첫째는 역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2학년 들어와서 세계사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낯설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수업 시간 전에 교과서 훑어보기를 해보고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느끼고서는 역사 수업 전 쉬는 시간에는 예습을 하고 수업 끝난 쉬는 시간에는 수업 내용을 바로 정리하는 복습을 하니까 장기 기억으로 잘 넘길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매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사건들의 흐름이 그려지더랍니다. 역사는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덮어놓고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해하는 과목이었다고 이제는 말합니다. 국영수보다도 난감해했던 과목이 역사였는데 중간고사 결과도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씩 만만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쉬는 시간에 말 그대로 아이들이 쉴 수 있으면 좋은데 쉬지는 못하더라도 수업을 위해 5분, 10분 할애를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 읽기를 할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목차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읽고 학습 목표를 항상 인지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학교 내신의 중요성과 과목별로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아이들이 하나씩 새록새록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옆에서 한마디씩 흘려줘야 할 것들이 참 많다 싶기도 한데 이렇게 짬짬이 공부법 보는 눈을 넓혀주면 아이가 의자에 딱 붙어있던 엉덩이 한번 떼고 거실로 나와서 가족들과 웃을 수 있는 시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 시간 만들려고 이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